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왔던 성자,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 서교 출판사 세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없는 공소의 감실 앞에서 김후호정. 김수환 추기경께서 살아계셨다면 올해로 100세가 된다. 100년 전 오늘을 생각해본다.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억압에 시달리는 식민지 국가, 그 힘없고 작은 나라의 궁벽한 산골, 그곳에서 가난한 옹기장수의 오남 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작은 생명. 훗날 그 작은 생명이 일궈낸 일들을 보노라면 말할 수 없는 신비를 느낀다. 사실 나는 김수환 추기경을 가까이서 뵌 적은 없다. 그러나 추기경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 중요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내가 태어난 곳은 우리나라 3대 오지로 불리는 곳 중 하나인 경상북도 영양이다. 추기경의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신장로를 따라가면 어디에 가닿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궁벽한 산골 마을이었지만 부모님과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이 이웃해 살면서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푸근하고 풍요로웠다. 나는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부모님은 내가 멀지 않은 지방 소도시의 여자고등학교에 가길 원하셨다. 하지만 나는 더 큰 세상, 더 큰 도시로 나가고 싶었다. 부모님은 그 큰 도시에 돌봐줄 사람도 없이 혼자 하숙이나 자취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를 하셨다. 산골 마을에서 대도시 고등학교로. 하지만 나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대도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전학했다. 하지만 입학 첫날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3년 내내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과 중압감에 시달렸다. 무척이나 기대를 가졌던 고교 생활은 책이나 TV에서 보던 갈래머리에 교복 컬러에 하얀색 깃을 나부끼며 교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내가 배정받은 학교는 과거에는 지역의 문제아들만 다닌다는 학교였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한 뒤 재단은 벼락 명문으로 학교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잡아놓고 엄청나게 시험 공부를 시켰다. 심지어 학교 건물도 짓는 중이어서 거친 콘크리트 외벽과 철골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건물에서 1학년 때는 지하 1층, 2학년 때 1층, 3학년 때는 2층 교실에서 수업을 했다. 또 도시 외곽 허허 벌판에 학교를 신축 중이어서 학교 진입로까지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 비나 눈이 올 때는 장화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다. 전통 있는 명문여고 입학을 꿈꾸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도시로 나왔건만 배정받은 학교는 시골에서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환경이 열악했다. 미사뽀가 내 머리 위에 씌워졌을 때 성적도 말이 아니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영특한 여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반평균을 깎아먹는 문제학생이 되고 말았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낯설고 각박한 대도시의 환경과 외로움, 성적에 대한 압박은 나를 무척이나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원버스에 매달려 등교를 하면서 이대로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친구가 자신이 다니는 성당에 나를 데리고 갔다. 6개월의 예비신자 교리 과정을 마치고 성탄 무렵 영세를 받았다. 물로 이마를 씻고 십자가가 그어질 때
하얀 미사포가 내 머리 위에 씌워졌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포근한 강보에 쌓인 느낌. 잘 삶은 달걀의 껍질을 벗겨 헹궈놓은 듯한 맑고 깨끗한 의식이 나를 사로잡았다. 주일미사와 성당 중고등부 활동은 내게 많은 위로와 자극, 새로움을 안겨주었다. 그로 인해 학교 생활도 나아지고 성적도 조금씩 올라갔다. 여름방학을 맞아 성당 중고등부와 대학생부, 학부모님들까지 참여하는 합동 수련회가 있었다. 조별 모둠으로 예수님의 순환사에 대한 역할극을 하고 묵상과 십자가의 길, 촛불 의식도 가졌다. 그때 대학생 언니가 한국 가톨릭 교회와 김수환 추기경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나는 친구에게 김수환 추기경이 누구냐고 물었다. 친구는 자신의 고향에서 태어나신 신부님이신데 엄청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은 얼굴이 못생겨서 신부가 안 됐으면 장가도 못 갔을 거라고 했다며 깔깔 웃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5.18 광주 민주화운동, 비상계엄 등 일련의 사건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일어났다. 무장한 군인들이 도심 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봤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몰랐다. 고교 3년의 생활은 길고 힘들었다. 마침내 학력고사를 치르고 고향집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게 썰렁했다.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객지에서 학교에 다니느라 몰랐는데 그동안 우리 집은 물론 집안 대소가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즈음 영양 일대에는 불량 시감자 파동과 안동 카톨릭 농민회 오원춘 씨의 양심선언 사건으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가 났다. 그 사건의 여파는 우리 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영양군 단위 농협들이 감사를 받게 됐다. 농협 책임자였던 오빠는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종손을 살려야 한다며 온 집안이 나섰다. 당국은 회수하지 못한 농가 부실 대출의 책임을 오빠에게 묻고 있었다. 마을에 문전 옥답을 팔고 신장로 주변에 밭을 팔고 선상까지 잡혔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부모님은 이 일로 평생 애쓰며 살았던 일이 헛일이 됐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해 기력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의 선장. 원하는 학교와 학과는 아니었지만 나의 대학 생활은 시작됐다. 수업하는 날보다 휴강하는 날이 더 많았다. 그날도 수업에 맞춰 학교에 갔으나 헛걸음을 하고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얼른 서울대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새벽에 올라와 응급실에 계신다고 했다. 병원으로 가는 시내버스 안 나는 종잡을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임신부처럼 배가 부풀어 오른 엄마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잠든 엄마의 얼굴이 전에 없이 새까맸다. 두 손은 바람이 꺼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고 힘이 없었다. 병실 창밖으로 창경궁이 내려다 보였다. 엄마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창문 밖 창경궁의 놀이기구는 나들이 객을 태우고 신나게 빙빙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삶의 아이러니와 부조리함이 느껴졌다. 엄마는 한 달 정도 입원해 계셨다. 복수에 물이 빠지자 호흡이 편안해져 살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집안 살림과 농사 걱정에 퇴원을 재촉하셨다.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으니 집으로 가서 몸조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퇴원 후 2달이 안 돼 돌아가셨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마저 쓰러지셨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나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의 선장이 된 기분이었다.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당장 닥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그 생각밖엔 없었다. 가을 거지도 못한 논밭에 농작물을 거두고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 살림을 정리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시시각각 밀려왔다. 그때 어디에선가 본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추기경도 산적한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들로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하셨다. 그때마다 제단 앞에 서서 하느님께 힘을 주십사, 지혜를 주십사 간구한다고 하셨다. 나는 아무도 없는 공소의 감실 앞에서 하느님께 간청했다.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용기를 주소서. 신학기 서점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나는 학업을 미뤄둔 채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향신문 사원 모집 공고를 받고 면접을 보러 갔다. 세문안 교회를 지나 경향신문으로 향하는 육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주님, 저곳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 나는 나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 1986년 4월 1일 경향신문에 첫 출근한 날이다. 신문사의 풍경은 낯설고 어수선했지만 역동적이었다. 젊은 기자들의 패기와 선배들의 노예함이 창과 방패처럼 부딪히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긴장과 자극, 성장과 발전을 꿈꾸게 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가장 작고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 유능한 동료들에게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지만 추기경께서 강론 등에서 자주 인용한 사도 바오로의 사랑의 창가를 떠올리며 견뎠다.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나는 나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 사망 사건, 6월 항쟁,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외환위기 등 현대사의 파란 속에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는 분열과 증오, 빈부격차, 기만과 거짓이 횡행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추기경의 입을 바라봤다. 추기경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추기경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려고 했었다. 그것은 곧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 몸부림이기도 했다. 그렇게 추기경은 내 삶 속에 들어왔다. 2009년 2월 16일 추기경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다. 가시는 길에라도 뵈려고 아침 일찍 명동성당을 찾았다. 살아계실 때 가까이서 직접 뵙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웠다. 조문을 하고 나와서도 왠지 허전해 성당 주변을 배회했다. 명동거리를 지나 중앙극장에서 회사까지 걸었다. 추기경에 대해 묵상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신 지 13년, 살아계실 때보다 더 자주 추기경을 만난다. 추기경께서 남긴 글과 말씀,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큰 울림을 준다.